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세금에 관련돼서 좀 취득세 관련해서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원래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 9.13 대책 나오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종부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9.13 대책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긴 했지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승훈 소장의 세금 이야기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라고 하는데요.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종부세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별도 합산 토지냐 종합 합산 토지냐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여하튼 네가 갖고 있는 자산가를 다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홀딩 텍스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세 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가세액이 나오려 그러면요. 과세 표준을 구하고요.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알게 되면 금액과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6억서부터 94억 초과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높진 않죠. 0.5. 근데 94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0.5의 4배 수준이 2%까지 가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고요. 우리 양도세라든가 심지어 취득세 주택에 대해서도 6억, 9억, 9억 초과에 대해서 1, 2, 3%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대부분 이런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산이 많거나 내지는 네가 수익이 그만큼 많이 냈으면 내야 될 세금도 더 많다. 절대 액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율 자체도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9.13 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특이한 점은 신설된 구간이 있어요. 원래는 아까 6억 그냥 0원에서 6억까지의 하나의 구간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3억 원 이하의 구간과 3억에서 6억 원까지의 구간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는 0.5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부터 최대 2%까지였는데요. 지금 그게 0.6에서 3.2까지 더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5에서 0.6이면 0.1%가 상승한 거죠. 그 3억에서 6억 원 구간은 0.4%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55%가 상승했고 얘는 0.8%가 상승했고 얘는 1% 그냥 1%포인트가 상승했고 얘는 1.2가 올라갔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 올린 것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율을 매기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부동산 자산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도 많아지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13 대책 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내용이 이게 좀 표가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밑에 시가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라는 건 우리가 실제 하는 거래 시장가액을 말하는 건데요. 과세표준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은요. 이렇게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취득세 강의했을 때는 과세표준이 그냥 시가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니라 우리 주택공시가격 알고 계시죠?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예, 주택공시가격이고요. 주택공시가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국토교통부라든가 한국감정원 같은 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하게 되면 우리 집의 주택가격이 매년 공시가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시가의 보통 한 65% 내지는 70% 정도 반영을 해요. 그래서 10억짜리 시세인 아파트는 실제로는 한 6, 7억 정도로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표를 좀 현실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매년 거래는 10억이 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6억 5천 7억밖에 안 되냐 요거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3억 원 이하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3억 이하 나왔지만 실제로 3억 정도의 과세 표준이 나오려 그러면은 1주택자는 한 18억 원 정도 시세로,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14억 원 정도, 예를 들어 7억짜리 두 개를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5억에 샀는데 지금 뭐 10억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0억이면 여기에 들어가서 무려 뭐 1.3%를 내야 되는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0억에 1.3%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300만 원인데 그렇게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표가 그래도 편안하게 나와 있는 게요. 이거는 지금 그 정부 합동 관계자들이 발표했었던 그 자료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시세가 보통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4억 이상, 그죠? 그 다음에 1주택이면 18억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의 95%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여기에 속하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종부세 납부한다는 자체는 부자란 얘기죠. 부동산 부자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행 아까 보셨다시피 0.5에서 2%까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0.6에서부터 3.2까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내지는 3주택 이상자, 내지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렇게 나눕니다. 3주택 이상,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국에 3개 갖고 있다. 이런 사람, 어쨌든 다주택자. 나는 2개밖에 없지만 서울에 2개 있어. 그죠? 서울에 2개 있어. 그러면은 조정대상 지역이 2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세율을 부과를 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1%인데 얘는 1.3, 일반적인 경우 2%인데 얘는 2.5, 그죠? 얘는 2.7인데 3.2,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과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 JTBC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납세자별 종부세 증가율과 증가액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70세 남자이신데 강남에 한 18억 정도 거래되는,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음마아파트 같은 것들, 내지는 뭐 잠실의 S아파트 이런 것들이 공시가격이 시가는 18억인데 공시가격은 12억 7천.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7, 7, 8, 56 하면 12억 6천이니까. 그러면은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는요, 9억 원. 자, 9억 원. 자, 시가는 18억이지만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우리 집의 기준시가, 그 주택 공시가격을 찾아봤더니 12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근데 나는 1주택자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온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억 7천만 원에서 지금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기존 지금 현재 80%에서 85, 90, 95, 100 이렇게 해서 2022년에 100%까지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쵸? 내용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3억 7천이지만 85% 계산했더니 3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이 3억에서 6억 원 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0.2%포인트 정도가 늘어나서 현행 94만 원이었던 게 104만 원. 여기 잘 보이시나요? 확대 좀 해드릴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현행 94만 원에서 104만 원.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아예 집중해보셔서 보세요. 자, 현행 94만 원인데 10만 원 더 늘어나서 104만 원. 이런 분들은 크게 부담이 되진 않죠. 여기서 조그만 글씨로 상한선이 150% 현행 유지가 되죠. 네. 이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담이 되는 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150%라는 것은 작년에 종부세, 보유세 합산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냈다. 근데 올해 공시가격이 시가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번에 계산했더니 2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100만 원에 작년에 100만 원 냈다가 올해 200만 원 내는 것은 갑자기 2배가 오른 것은 굉장히 그 납세자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겠다. 그래서 150%로 정해 놓으면은 실제 계산은 200만 원이 나왔지만 150만 원만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150만 원에서 이듬해 또 한 300만 원 나왔으면은 3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고요. 150만 원에 150%니까 225만 원까지만 내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1주택자 같은 분들은요, 이런 세부담 상한선 150%를 그냥 유지해서 갑니다. 근데 다른 다주택자라든가 조정지역 2주택자들은요, 이게 300%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세금을 다 걷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부담이 크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정지역, 지금 보시면 강남의 가격은 되게 비싸죠. 근데 연세가 되게 많으시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강남이 비싸지 않았을 때 들어가갖고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냥 나는 투기도 아니지만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쵸? 이런 분들은 투기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세부담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2주택자 여성분이십니다.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 전체와 우리 세종, 부산 일부, 그 다음에 분당, 뭐 과천, 뭐 이런 것들, 안양, 동안구, 뭐 광명,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서울의 강남에 18억 정도 하는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요. 강북에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합산했더니 30억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공시 가격은 21억. 왜? 한 70% 반영하니까 37에 21, 21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아까 1주택자건 제가 얼마 뺀다 그랬죠? 공시 가격에서 9억을 빼주잖아요.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6억만 빼줍니다. 그래서 6억을 빼가지고 15억에다가 0.8% 했더니 12억 정도, 12억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0.55% 정도가 5%포인트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현행 554만 원에서, 그죠? 현행 554만 원에서 717만 원으로 또 플러스 돼서 1271만 원이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554만 원에 150% 해봐야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많이 내봐야 8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300%까지니까 올라간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554만 원 내던 분이 1271만 원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분들부터는 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분 보시게 되면 이분은 3주택자십니다. 서울에 20억짜리, 16억짜리 갖고 있고 부산에 10억짜리 갖고 있어서 46억 원이에요. 공시 가격은 실제 시가보다 낮으니까 32억 잡히고 거기서 일부 빼주고 하다 보니까 과세표준이 21억이 잡혔습니다. 그죠? 공시 가격에서 6억 원 빼주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해주고 그죠? 2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해하셨죠? 32억 원에서 지금은 0.8을 32억에서 뭐 빼주면은 6억 빼주니까 26억에서 곱하기 0.8 이렇게 정도 하는 건데 이게 0.85, 0.9, 0.95, 1. 그래서 결국은 과세표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향 2022년에는 100%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0.8%포인트가 증가를 해서 현행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375만 원. 1375만 원 정도를 납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86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산했더니 이제 3061만 원 정도가 납부되는 거다. 그러면 예전에 1375만 원에서 150% 상한이 있었으면 이 사람 2천만 원까지 내고 더 이상 안 내요. 3천만 원 계산됐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300%까지 계산됐기 때문에 3061만 원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부세, 그러니까 자산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 걷겠다. 뭐 그거예요. 예, 구체적인 세율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중간중간 설명드렸지만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9억까지 빼주신 거 보셨죠? 그럼 9억 기준시가가 9억 미만이게 되면 당연히 빵원이죠. 공동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까지 비과세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는 9억이 아니라 6억 원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양도세 같은 것들은 내도를 할 때 내가 하나 갖고 있고 아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이 하나의 세대니까 이건 2주택으로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입니다. 개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내가 한 채 갖고 있고 아내가 한 채 갖고 있으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이건 소유권을 분리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세법상은 의미가 없지만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 이득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세금 강의할 때 알려드렸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입해갖고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합산 배제가 됐죠. 이거 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이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아까 설명드렸죠? 원래는 재산세 종부세액에 작년 보유세 납부한 세액보다 150%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150%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300%까지 가더라. 그게 누구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전체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까지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냥 1주택자라든가 기타 2주택자는 그냥 현행을 유지를 한다. 그죠? 현행을 유지를 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외 그냥 뭐 아무다 어디든 2주택이나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어떻게 인상했냐면은 과표가 3억에서 6억 원 구간 아까 신설을 했죠. 과표 3억 원, 6억 원 구간 신설해서 3억 원 초과 구간세율에 대해서 0.2에서 0.7%포인트를 인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JTBC 그 방송자료 캡처한 건데요. 서울하고 경기도가요. 종부세 납세자의 76%,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자들의 4분의 3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전부 다 몰려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울이 51.7%, 그죠? 뭐 전국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서울에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1,331만 명인데 종부세 납세자는 불과 27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2% 정도만 종부세가 내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종부세 납부이 상승하고는 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를 납부하더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뭐 알려드릴 거는 종부세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미 재산세를 낸 사람들인데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이거 좀 산식 계산해 드리려면 머리 아픕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10%, 20%, 30%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혜택을 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에 1주택 갖고 계신 분. 투기꾼이 아닌데 강남에 나는 그냥 살아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무 투기도 안 했지만 왕창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 집값이 올랐다고. 이런 분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령자분들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신 분 그런 분들도 장기 보유도 하셨죠. 그래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공제해 줍니다. 근데 이게 중복공제가 돼요. 네, 중복공제가 된다.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최대 30%이면서 40%까지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70%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근데 1주택자이고 오래 거주했고 오래 보유했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납기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종부세 납기일은 언제냐 보면 매년 11월에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발송하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들은 12월 중순까지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매도를 하고 우리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달이 속한 달. 그러니까 거래를 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신고가 아니고요. 이렇게 고지서 발송하게 되면 납부의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다음 날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 3% 가산금 부과 그 다음에 매년 1.2%씩 60개월로 계속 부과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종부세 내시게 되면 그때 또 알아보시면 되죠. 뭐 사실 중요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알아본다고 해도 뭐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이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가끔은 토요일 날 하고요. 주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논현동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이번 주 주제, 오늘이 14일이죠. 그러면은 20일 날이겠죠? 9월 20일경쯤. 그때는 9.13 대책, 이번에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약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오시면은 좌석이 없고요. 여기 전화번호 보여드릴게요. 전화번호 02542-0086번, 02542-008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희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콕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이 걱정된다,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은 아까 연락처 알려드렸죠. 연락 주셔갖고 세미나 참석하시던지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면 최대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